안녕하세요. 지리산 인문학 원정대 양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천왕봉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움이 생긴다. 지리산을 두고 한 말이죠. 그 지리산의 중심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천왕봉. 이러한 천왕봉을 오르는 코스는 다양하게 있죠. 우선 남쪽 중산리에서 직등하면 바로 천왕봉으로 올라가고요. 북쪽 추성리에서 직등으로 올라가도 천왕봉을 오를 수 있는 7선 계곡 코스가 있지만 이 코스는 자연 휴식연제라는 제재가 있다 보니 2021년 현재 1년에 넉 달 5, 6, 9, 10월 5월, 6월, 9월, 10월 그것도 매주 월요일만 국립공원공단 직원의 인솔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서쪽으로는 준홍선이 이어지고 있으니 아무 데서나 올라와서 능선을 타고 천왕봉을 오를 수 있고요. 동쪽에서는 대원사 계곡이라고도 하는 유평 계곡을 끼고 치반목 대피소를 지나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렇듯 동서남북 어디에서든 천왕봉은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데요. 그러나 수십 년 전에는 천왕봉을 한번 오르기 위해서는 좋게 여러 날은 잡아야 오를 수 있었는데 도로가 없었죠. 차편도 없었고 장비도 무겁고 등산로도 정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한참을 걸어 산 입구에 도착하고 희미한 길을 뚫어가며 천왕봉에 오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힘들게 오른 천왕봉이지만 오래 머물 수조차 없었던 이유는 다시 내려가야 할 일이 까마득하기 때문이겠잖아요. 바로 이때 천왕봉에 산장이 생겼다고 하니 아니 이게 대체 뭔 희소식이란 말입니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천왕봉 산장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1936년 지금으로부터 약 85년 전이네요. 이학돈 씨의 지리산 등첩기에 보면 비 내리는 천왕봉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천장은 썩어 없어지고 땅에는 물이 고여있는 성모상을 모시는 사당에 기어 들어간다 라고 당시의 힘든 상황을 이야기했는데요. 즉 1936년 여름만 해도 강한 비바람에 쓰러져가는 성모사당밖에 없었던 것이죠. 허나 그 이듬해인 1937년 김학수 씨의 유방장산 기행을 보면은 꼭대기에 올라가니 모두 암석이 반석이 되어 있었으니 바로 이럴 때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럴 때는 지리산 정상 천왕봉 그 위에 있는 바위에 써 있는 각자입니다. 바위 앞에는 산령사가 있다고 하는 산령사는 산에 있는 영혼을 모시는 사당을 말하는 것이니까 아마 성모사당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산령사가 있는데 나무 조각으로 덮여 있었고 바위 아래에는 가옥 하나가 있는데 수십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진주에 사는 강씨가 세운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가옥 하나가 있다고 했어요. 이러한 정황을 보았을 때 천왕봉에 있는 이 산장이 지어진 시기는 1937년 경이며 그 이듬해인 1938년에 노산 이은상 씨가 지리산 탐험기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이제 건물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했는데요. 이은상은 천왕봉 정상에서 1박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었는데요. 정상에 산막을 지어둔 것도 있기는 하나 운치가 이만 못하려니와 그 산막 속에는 불을 피우고 우리를 따라온 인부들이 거기서 지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3, 4일씩 작대를 이루어 그러니까 짝을 이루어 군데군데 자리를 잡고 천막을 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다지 춥지 않은 계절이었기에 답답한 건물 안보다는 운치 있는 야영을 하였단 말이죠. 헌데 이 천왕봉 산장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은 듯한데요. 1940년 20여 명이 넘는 일행과 함께 천왕봉에 오른 정덕영 씨는 방장산 유행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조금 있으니 해가 지려 하였다. 봉우리 아래에는 큰 바위가 옆으로 서 있고 일월대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으며 또 그 옆에는
판잣집이 있지만 이미 무너져서 묵기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급하게 법계암을 향해 내려갔다. 법계암은 지금의 법계사겠죠. 이걸로 보아 천왕봉 산장의 벽체는 돌이었지만 지붕은 당연히 나무로 지었을 텐데, 당시 천왕봉에 오른 사람들이 하도 춥다 보니 그 주인 없는 산장에 들어갔으나 밤이 깊어질수록 더해지는 추위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불을 피우고 싶었을 텐데 주변에서 나무를 구하기는 어렵고, 아마도 이 산장의 그 지붕을 하나둘 뜯어서 땔감으로 사용한 것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 어느새 지붕은 온데간데 없이 폐허가 되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이렇게 최초의 천왕봉 산장은 약 3, 4년 만에 역할을 못하게 되지만, 중요한 건요, 훗날 누군가에 의해서 이 남아있던 벽체를 활용해서 다시 산장이 지어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다음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진은 1960년대 초반에 구례 연합안산학교에서 찍은 사진으로, 사진 왼쪽에 한문으로 적혀있는 글을 보면요, 지리산 상봉 산소옥이라고 적혀있단 말이죠. 자, 사진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앞에서 나온 사진과 벽체의 모양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아 벽체를 보수하고 지붕을 새로 얹은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60년대 초반에 천왕봉에 올랐던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해 어떤 의식을 먼저 행해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천왕봉에서 그 의식을 치르도록 요구하는 한 인물이 버티고 있었으니 그 주인공은 진주 사람으로 천왕봉에 상주하던 김순용이란 노인이었답니다. 상주를 했다고 합니다. 여순항쟁과 한국전쟁의 여파로 지리산 입산이 불가능하다가 1957년 드디어 천왕봉이 개방되자 바로 천왕봉을 올랐던 김순용 씨는 이 산장을 발견하고 주인으로 눌러 앉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 산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엎드려서 들어가고 안에서는 겨우 앉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돌식으로 난방이 가능했고요, 내부가 꽤 넓어 가운데 칸을 이렇게 질러서 방이 양쪽으로 있었는데 한쪽은 30명, 또 한쪽은 2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우, 사실일까요? 50명이나?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크기 아닌가요? 게다가 이 김노인은 이 산장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등산인을 대상으로 사용료를 받았는데요. 일반인에게는 50환, 즉 5원이죠. 그리고 학생들은 30환을 받았다고 하며 기념 메달이나 마른 오징어, 술, 담배, 성냥 이런 것들을 팔았다고 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앞에서 말한 그 어떤 의식이죠. 국계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를 부르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사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멋있다고 해야 되나? 특이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헌에 보면은 이 산소옥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10여 평 크기로 남쪽에 3칸의 창이 나 있고 지붕 위에는 커다란 나무 판자를 겹으로 눌러서 바람을 이길 수 있게 해놓았다고 합니다. 10여 평이면 50명이 들어가기에는 좀 좁지 않을까요? 어느 것이 과연 진실일까요? 어쨌건 간에 사람이 잠잘 수 있는 형태의 산장이 천왕봉에 있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으로 지리산 인문학 원정대 천왕봉 이야기는 갈무리를 하겠습니다.